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꼴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분의 1. 그럼 두근의 합은, 당연히 두근의 합은 뭐냐면, 두근의 합은 5잖아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즉 베타분의 알파지.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얘를 두근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건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이 얘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갖다 더한 값. 그러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를 갖다 더한 값이야. 이거는 뭐 통분하면 알파분의, 그지? 알파 베타 플러스 1이야.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알파분의. 그죠? 여기는 이제 분모가 알파가 되면 알파 베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값이 와야 돼. 요 값이 와야 돼. 요 값. 그 다음 플러스 곱. 곱은 뭐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냐? 여기는 알파분의 얼마? 베타의 값이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금방 찾은 거예요. 왜냐면 베타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얘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온 거예요, 여기는. 요까지는 찾은 거야, 이제. 여기 이제 x가 붙어야 되고, 몇냐. 요까지 이렇게 찾아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갖다 구하는 게 이제 문제였을 것 같아, 그지? 맞잖아. 그런데 여기 봐봐. 얘는 베타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뭐냐지? 자, 얘가 5야, 얘가 5. 얘가 5. 얘가 5. 보세요. 재미나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얘가 5베타랑 같잖아, 이렇게. 얘가 5베타랑 같겠지. 얘가 5베타야. 5베타. 그럼 결국 얼마냐, 얘는? 얘는 이제 얼마야? 얼마? 5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잖아요. 근데 알파분의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얼마? 5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까지?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해놓고. 자, 뭐라고 그랬어? 개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다 어떻게 하면 된다? 3만 곱하면 답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끝. 이렇게. 해결됐어? 얘의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근데 A하고 B가 유리수래. 야, 나영아, 다른 한근이 뭐냐? 자, 그럼 이제 너 암산으로 된다? A 값 얼마냐? A 값 얼마야? 얼마야? 두분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래, 마이너스 6이야. 두 개 곱해봐. 두 개 곱하면 얼마야? 9 빼기 3. 6이잖아. B값 얼마야? 6이요. 아니, 아니, 이거를 갖다 못해서 이걸 갖다 합니까? 얘의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6인데 얘를 갖다 못 구한다고 이걸 질문을 그냥 일단 해봅니까? 무조건? 됐어? 양심이 없어요. 문제 파악을 잘해봐. 해석을 잘해야지. 두 식은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두근의 합이 얼마란 뜻이냐? 그래. 얘가 0이란 뜻이에요. 두근의 합. 얘가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아직 모르지. 해봐야지.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얘가 2가 되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두 근의 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1참수 y 꼴 ax 플러스 b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 1참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요 a를 뭐라고 합니까? 요 a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지. 얘를 y절편이라고 하는 거지. 얘를 y절편. 왜 y절편이냐? y절편은 뭐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b가 y절편 자체예요.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하냐면 y에다 0 집어넣고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뭐냐? 기울기라는 것은 x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x가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얘의 증가량에 대한 얘의 증가량의 비. 그걸 갖다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바로, 야, 나영아, 이거분의 이거의 값,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 아,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이 세타가 주어지면 그 값이 뭐야? 삼각비 중에서. 탄젠트.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의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알았냐? 그래서 탄젠트. 자, x축과 이루는, 직선의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각이 주어지면 그 탄젠트 세타의 값이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 알아둬야 돼요. 됐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요점, x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을 때 y의 증가량. 얘를 갖다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얼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거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되는 거고. 그죠? a가 마이너스면 얼마?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 1차 함수에서 했던 거예요. 됐죠? 자, 2차 함수는 바로 얘입니다. 2차 함수의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기본형. y가 x에 관한 2차식을 갖는 이런 함수를 2차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우리는 포물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그게 뭐가 결정해? x제곱의 개수가 결정했었지. 그죠? 그래서 a가 플러스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 되겠지. 위로 볼록. 그죠? 위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y 이꼴 ax제곱. 이걸 갖다 우리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죠. 기본형.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가 플러스일 때, 그 다음 a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플러스 때 쟤를 갖다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걸 갖다 우리는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 y는 2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2x제곱. 그러면 얘의 값을 이 값을 순서상으로 나타내 봤더니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가 나올 거예요. 0일 때 0이 되고 1이면 2가 나올 거고 2면 4가 나와요.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점을 지나면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를 해요. 반대로 얘는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를 하다가 x가 증가하면 y도 이렇게 감소하는 요 순간이 생겨.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꼭지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얘는 자, a가 플러스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y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못 나타나요. y가 마이너스가 못 나타나. 항상 플러스 0보다 큰 같은 값이 나타나는데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는 겁니다.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 반대로 a가 마이너스일 때는 y 값이 플러스가 못 나타나. 그런데 가장 큰 값이 뭐냐면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a가 결정하는 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두 번째 폭을 결정한다. 뭐를 결정한다? 폭을 결정합니다. 폭. 그래프의 폭이 좁으냐 넓으냐를 결정을 해요. 이렇게. 얘는 이걸 갖다 나중에 가면 헷갈리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y 이꼴 2x제곱하고 y 이꼴 2분의 1 x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x에다가 똑같이 1을 집어넣었어. 얘는 2분의 1 나올 거고 얘는 2가 나올 거야. 따라서 봐봐요. 당연히 얘가 더 폭이 어떻게 돼? 좁지.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자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지는 겁니다. 폭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 y는 a x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y는 x제곱 플러스 5라는 게 있어. 자, 이런 게 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5라는 놈이 없다라면 x가 0일 때 y가 0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면서 변하기 시작을 해. 그런데 여기에 5가 떨렁붙으면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5지요, 이제는.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x 값이 0일 때 y 값이 5가 되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로 바뀌냐면 얼마?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5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지 뭔 얘기인지. 따라서 얘는 y 이꼴 x제곱, 즉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폭이 같은 거야. 폭. 그게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자, 또 하나는 어떤 형태냐면 y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x-3의 제곱 이런 게 있어.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야. 0.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렇죠. 그럼 이거는 x가 3일 때 y가 0이라는 가장 작은 값. 여기 3일. 그래서 이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3일 때 0이라는 가장 작은 값이 갖는 거예요. 됐어요? 3 이외의 값이 오면 다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값. 됐지 뭔 얘기지? 따라서 얘는 결국은 y 이꼴 2x제곱 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왜냐면 이 똑같기 때문에 폭은 똑같아. 그걸 x축의 방향으로 그대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가 되냐면 어디가 된다? 3,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뭔 얘기지? 그러면 얘와 얘를 합친 게 바로 이 형태예요. y는 a 바로 x-p의 제곱. 이렇게 하면 나영아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p, 0. 얘가 없으면 뭐라고? 0,q야. 그럼 얘는 뭐냐? x가 p가 될 때 이제 y가 q, 물론 a가 플러스일 때 x가 p일 때 y가 q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a가 마이너스면 x가 p일 때 가장 큰 최대값 q를 갖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x가 p일 때 y 값이 q가 되는 이런 꼭지점의 좌표를 갖는 거야. 이렇게. p, q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얘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 참수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형.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인 이 참수의 형태야. 그러니까 얘를 이 완전 제곱을 풀어버린 거예요. 딱 전개해버린 거야. 이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 이렇게 썼어. 나영아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뭐요? 하면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변형을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갖다 구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 그럼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이용해서 푸는 경우는 없어요. 다 근해 공식만 쓰면 되니까. 짝수 공식. 오케이. 그걸로 써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완전제곱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뭐냐 이제? 요걸 하면 됩니다. 됐죠? 됐냐? 다 이해갔어요? 자,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얘를 머릿속에 외우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저거 가지고 외워서 거기다가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알았냐? 알았지? 알았어요? 다 완전제곱으로 변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갖다 외우는 게 아니야.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았지? 그래서 자, 1차 함수는 y 이꼴 ax 플러스 b야.
그래서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때는 미지수 2개를 구하면 돼요. 2개. 뭐하고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와 y절표만 구하면 돼요. a, b가. 근데 우리가 2차 함수는 미지수를 몇 개 구해내야 되냐면 3개를 구해내야 됩니다. 3개. 3개를 구해내야 돼요. 미지수를. 그럼 몇 가지 문제에서 3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1차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2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2차 함수는 안 돼. 2가지 갖고는. 미지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2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구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x-p의 제곱 플러스 q. 요걸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미지수는 몇 개냐? 3개지. 그죠? 3개지. 이 2가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씁니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와 관련된 조건이 주어지면 얘 쓰면 돼요. 무조건 다. 그럼 얘는 언제 씁니까? 얘는 그래프 위에 3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3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써서. 얘를 쓰는 겁니다. 그때는. 3점이 주어지면 얘를 쓰는 거예요. 알았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 얘를 쓰는 거야.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다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보세요. y는 내가 또 쓸게. 2괄호 x-3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합시다. 나영아,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그렇지. 2,5 쓸 거예요. 아래로 위로. 아래로 불로 이렇게 됐을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접히면 서로 접힙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대칭이라고 하죠. 대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요 직선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축. 그럼 얘는 뭐예요? x는 여기 3. x는 얼마요? 3이 바로 대칭축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만 보면 되냐면 꼭지점에 x좌표만 보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금방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1,3 위로 블록이야. 얘가 대칭축이니까 x는 1 이렇게. 됐어요? 뭔 얘기지? 따라서 어떤 표준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면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지? 그럼 나에게 하나 더 물어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5. 얘의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그냥 0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렇지. x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0,5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이해 갔어요? 안 어렵지? 자, 그러면 y는 2 괄호 x 플러스 5의 제곱. 자, 얘 축의 방정식은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꼭지점의 좌표와 관련된 게 주어졌으니까 그때는 요걸 써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 알았어요? 얘만큼은 바로 2번. 2번을 갖다 우리는 얘 일반형을 써먹는 거예요. 저럴 때. 됐지?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보자. 1번 볼게. 야,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네. 그러면 P, Q 두 개는 주어진 거야. Y는. 얘는 몰라. 얼마인지.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까지는 주어진 거예요. 1,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는 주어진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얘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Y절편. Y절편이 뭐라고 그랬어? X가 0일 때의 Y의 값이야. 그러면 X가 0일 때 0 집어넣으면 A네.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3이다 이런 얘기야. A는 얼마? 3. 갖다 쓰면 돼요. 4. 이렇게. 그럼 끝.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떡하냐? 얘는 3개의 점이 주어졌네요. 이것만큼은 대입을 해야 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가 7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하나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얼마 2b 플러스 c 얘가 3이 돼야 된다. 요 세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BC가 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개는 어떻게 풀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쉬워지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얘하고 얘를 봐봐. 여기서 여길 빼면 4AC가 없어지니까 B값 금방 나오죠. 그럼 B값 구했으니까 B값 대입해서 뭐 얘랑 얘랑 풀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얘랑 얘랑 이제 다시 B값 구했으니까 얘랑 얘랑 A와 C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C가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런데 3번을 보면 재미나요. 3번을 보면. 자, 3번을 보면 자, X절편. 자, X절편의 좌표를 나영아 불러봐. X절편의 좌표 시작. 얼마? 3,0. Y절편의 좌표는 0,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요. 틀리는 거 아니야.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있잖아요. 얘가 뭐예요? X절편이. Y가 0일 때의 X의 값이잖아. 그럼 Y가 0이면 있잖아. 얘예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라고 3이란 뜻이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 값은 뭔지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Y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놓는 거야. X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굳이 막 풀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Y절편 얘를 이용하면 돼요. 물론 Y절편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 다른 좌표가 주어질 수도 있어. 대입해서 A값만 구하면 끝나요. 됐어 보이지? X가 0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 1이네. 이렇게. 따라서 3번의 답은 Y는 X 플러스 1, 바로 X 마이너스 3이야. 얘 전개해서 쓰든 이렇게 놓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따라서 우리가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는 자, 표준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꼭지점에 좌표와 연관이 있다? 무조건 표준형. 유일하게 일반형을 써먹는 경우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야. 알았어요? 근데 그 세 점 중에서도 X절편의 좌표가 주어지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 이 원리를 이용해라. 요 세 개만 하면 끝나요. 2차함수 구하는 식은. 알았냐? 2번 기말고사에서 그냥 통과돼요.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한 요거만 하면 그냥 다 풀려요. 2차함수의 식은.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혁아, 축의 방정식이 나오면 뭐가 주어지거나 똑같다고 했어?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지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표준형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알았냐? 됐죠? 자, 보세요. 다음 이차함수 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에 부호를 갖다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A와 C는 금방 구해져요. 왜냐하면 A는 아래로냐 위로만 보면 되니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A는 플러스 끝. 됐죠. C는 뭐냐면 X가 0이면 Y가 C가 남지. C는 Y절편이에요.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만 보면 돼. 근데 0이네. 0. 됐죠. 근데 B야, B.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완전제곱으로 변형할 거야. 자, A를 묶는 거예요, 무조건. C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A분의 BX가 될 거고. 자,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바꾸는 방법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제곱을 만들려면 뭐를 갖다 곱해야 돼요? 뭐를 갖다 더해야 돼?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야, 반의 제곱. 반은 곱하기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의 제곱. 됐죠? 더하고 빼고. 잘 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야.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너희들도 해보면 이건 금방 알아요.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뭔가 나올 거야. 계산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그럼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봐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이쪽에 있네, 이쪽.
요쪽? 즉, 플러스 쪽에 있네. 플러스 쪽에 있네. 얘가. X값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A하고 B는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죠. 그래야지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지. 그렇구나, 이거야. 아, 꼭지점의 좌표가 Y축 오른쪽에 존재를 하면, 즉 꼭지점의 X좌표가 플러스면 A하고 B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쪽에 있어.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알았죠? 요거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플러스니까 지금 B의 부호는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값이 플러스라 그런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갔어요? 다 이해갔어? 갔어, 안 갔어? 갔죠? 그 다음. 그런데 얘가, 자, 이제 얘 볼 거예요. 야, A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가 0이야. 아,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왜? 왜 마이너스야? 민혁이 왜 마이너스야? 니똥 블랙. 니똥 칼로. 민혁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 건 맞아요. 왜 마이너스냐면, 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a, b, c가 남아요.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일 때의 y의 값을 보면 되지. 1 집어넣었더니 y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 플러스가 나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겁니다. 무슨 얘기 알아요? 알겠어?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2번은 금방 알아요. 5번은. 나영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찍었지? 0이에요. 아이씨, 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얘가 나와. 2일 때 y의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이해간겨? 0이잖아요. 자, 그러면 6번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일 때에 y의 값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y의 부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았지? 저게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를. 한번 이거 질문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x절편이 1하고 여기가 5요. 미녀가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예요? 자, 지금 x절편이 내가 1하고 5라고 써놨어.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예요? x좌표. 그렇죠. 3이죠. 왜 나영아 왜 3이요? 그렇죠. 대칭이니까 그런 겁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당연한 건데도 많이 몰라. 알았죠? 이렇게 x절편이 주어지면 바로 우리는 그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뭔 얘기인지? 됐어요? 알겠냐? 좋습니다. 중2 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웠는데 1차 방정식은 자, 얘를 만족하는 x, y를 좌표에다가 다 나타내 봤더니 얘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직선이야. x-y 꼴 1. 얘도 직선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점. 그거는 바로 뭐냐? 이 연립방정식이 해야 그 교점이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2차 함수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요거 이제 좀 있다는데, 2차 함수와 2차 방식의 관계 중에서 그럼 보자.
2차 방정식을 그렸어요. 2차 함수를 갖다 그렸어.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점은 y절편이라고 그랬어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요 점은 분명히 y가 0일 때에 x의 값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들은 좌표 평면은 실수로 이루어진 평면이야. 실수로. 근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렇진 않잖아. 중근일 때도 있고 허근일 때도 있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y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쟤를 y에다 0으로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무엇을 가지고 따지고? 나영아.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러면 이걸 x축과 접한다라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럼 얘는 뭐를 가졌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만나.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 허근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은 분명히 어떻게 하는 거냐? 연립방정식이 해요. 연립방정식이 해요. 기억해요? 알았죠? 자, 이 참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이야.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선과 포물선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관계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접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이 세 가지 관계야.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자, 예를 들어 봐봐. 이 참수 요 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가 모여서 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루는 거야. 모든 x, 요 직선 얘를 만족하는 xy 값들이 모여서 xy 값들이 모여서 요 직선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점들. 그럼 요 교점은 뭐냐? 요 만나는 점은 뭐냐? 만나는 점은 뭐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y 값들인 거예요. xy 값.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xy 값인 거예요. 이 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를 갖다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두 놈을.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을. 즉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 방정식의 행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대입이에요. 그럼 뭐냐? 이렇게 푸는 거야. y는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푸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얼마 n 요거 푸는 거예요. 얘를 만족한 x 값이 바로 요 값이야. 요 x의 값. 요 교점 x 값인 거야. 그러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또 역시 2차 방정식의 해는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든 중근을 갖든 허근을 갖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놓고 풀었더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근을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해를 갖지 못하면 즉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 직선과 그래 저 포물선 이해하세요? 요겁니다. 나영아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건 3차와 2차도 마찬가지고 꼭 이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야.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행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그래프에 있는 모든 그 방정식을 만족하고 얘도 다 만족을 하는 것 때문에 만나는 점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y 값 관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 해라고 하자.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이 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일 때네? 그럼 얘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를 0으로 놓고 풀어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게 1번이야. 접한다? 그래? 이거 중근을 가져야 되네? 이걸 갖다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나지 않아?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구나. 실근을 안 갖는 거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예제 4번 보자. 이 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세 가지인데, 그 만나는 점? 이건 이렇게 구하는 거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푸는 거네. 이렇게. 연립방 6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풀어보니까, 자, 얘를 갖다 풀어보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는 뭐 또 역시 짝수니까, 1번.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접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접해? 한 점에서 만나? 해가 하나여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나지 않아? 해가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됐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참수 y 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아. x절편이 뭐야 지금? x절편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3이죠. 이 x절편은 뭐냐? y가 0일 때 x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fx가 0이 되게 하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즉 이제 얘가 2차 방정식이겠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3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f-1이 0이 되는 거고요. f3의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얘가 0이 되게 하는 이 x값, 그것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요 x값을 구하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 x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인 거야. 알았죠? 그런데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됐어요? 얘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얘의 x값은 마이너스 2예요. 이 방정식의 해. 그럼 나영아 또 하나 x값은 뭐예요? 암산해봐. 얼마야? 그렇죠. 2예요. 2인 거예요. 얘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와 2인 거예요. 2원리예요. 이해하세요? 따라서 이 값은 0이 되겠지. 됐냐? 자, 왜 이 문제를 내가 강조하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얘네? 그럼 이 참수는 y는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야. fx가 이제 얘인 거지. 얘가 fx지. 따라서 fx 플러스 1은 틀리는 건 아니에요. 얘는 뭐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 얼마?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잘못 썼다. x 플러스 하지 말라고. 땡겨 빨리. 너 두 번째 칸 앉아.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2구나. 그래서 얘의 두근의 해는 마이너스하고 2구나. 이렇게 풀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마. 지금 알려진 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쓰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